여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여의도 업무타운랑 제일 가깝게 붙어 있어요. 네. 바로 그냥 길 하나 차이로. 바로 길 하나 차이로 붙어 있고, 저 뒤에 보시면은 브라이튼 여의도가 공사 중에 있는데. 야, 이 그림 멋있다. 흰 구에 좋아하네요. 아마 이런 배경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딱 붙어가지고 브라이튼이 올라오고 있고, 그 앞에 이번에 이제 또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떨어진 네. 수정 아파트가 있는데, 이 수정 아파트까지 상업지로 지금 다 전체 단지가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용적률을 또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290%. 그러니까요. 네. 290% 사용했기 때문에 그 종상향을 할 수가 없잖아, 더 이상. 그죠? 상업용 더 이상. 상업용지니까.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호가가 조금 낮고 그래요. 실제 거래된 가격도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보다 조금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재건축을 추진을 할 때 네. 지금 현재 이 수정 아파트가 329세대인데 향후에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은 45층 규모의 525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많이 있대요. 한 늘어나네요. 200세대 정도 늘어나네요. 여기도 업무시설가 가까우니까 여기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근데 한강변이 아니다 보니까 층수는 조금 낮아져 있네. 조금 낮고 그다음에 이 주변을 뭐 그나마 좀 포장을 잘 하고자 한다면은 네. 아까 전에 민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초중고를 다 이제 걸어서 10분 안쪽 반경에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 네. 주변에 이제 그나마 좀 미비하나마 이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참 이게 겉으로만 봐서는 이거를 꼭 개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래 조금 애매한데 뒤에 있는 브라이튼이랑 비교해보니까 이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존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철거해가지고 저렇게 올려서 원 주민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새로 분양을 놨을 때 또 이쪽에 여의도라는 이 그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맞아요. 지역에 거주지를 늘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딱 보면은 그 뉴욕에 네. 그 맨하탄에 그 마찰로 그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그 바로 옆으로 가면 브루클린 하렘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네요. 근데 진짜 이거 눈으로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참 이거 신기하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시세를 보니까는 네. 24평형 기준으로요 매물 호가 기준이 18억에서 20억까지 형성이 돼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나 공작 아파트 뭐 이 위에 있는 대규 아파트나 삼부 아파트보다 좀 상대적으로 평당가는 저렴하게 저렴하다. 지금 호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건 뭐 단지 하나하나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색다른 특색들이 네, 다 갖고 있네요. 특색이 있어요. 근데 그 특색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금액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수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높게 사업성의 메리트를 볼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 단지의 호가보다 낮게 취득은 할 수 있지만 향후에 부담해야 될 재건축 분담금 규모는 향후에 좀 이렇게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건축 단지들 중에 이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목동이 있잖아요. 목동 있죠. 목동 할래? 여기 할래? 저는 여기요. 목동이 아무리 학군이 좋아도 저는 여기를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의도의 앞으로 향후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논할 필요도 없죠. 그래요. 여의도라는 상징성이라는 건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중심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세 군데 코어 중에 한 군데에 직접적인 업무 타운을 걸어서 5분 안쪽에 이용할 수 있는 집이 맞아요.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향후의 가치는 저희가 국격의 가치랑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살고 싶어 하시는데 뭐 물론 가격도 좀 높긴 하지만 만약에 신축 새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선다면은 여의도에 살고자 하는 이 직장인들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집이 너무 낡아서 매수를 해서 실거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고자 해도 토지 거래 허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게 다 철거가 되고 신축 아파트가 올라와서 분양 시장이 만약에 이쪽에 착 하고 펼쳐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이쪽에 불어닥칠 파급력이라든가 어떤 돈의 쏠림 현상은 상상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 민간 재건축이라든지 민간 개발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좀 들어가 있는데 저희 뭐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의도에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분양가 너무 비쌀 것 같아서 평당 1억은 기본으로 깔 것 같아요. 1억은 넘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도 1억이 넘는. 그러니까 나는 여의도만큼은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중산층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그러니까. 네, 좋은 취지로.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엄청 비싼데 원래 그냥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여의도 혹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강남에서 직접 강남 코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한강변인 압구정 이런 쪽에 재건축이 되면은 반포의 위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 만한 어떤 잠재적인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남 뉴타운, 한강변 같은 경우에도 다 2억은 넘어갈 거라 예상들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도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단지다. 지금 현재 가격이 평당 1억 2천 정도. 네. 거기다 추가 분담금을 뭐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로 쳐가지고 추가 지불을 한다고 해도 30평대 아파트를 취득해서 이 삶의 인프라라든가 교육 환경 같은 걸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추가 부담금은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지 없죠. 지분이 너무 커. 네, 없어. 사업성도 끝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이 최저 금액인 거야. 네.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여기만큼은 보시다시피 개발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싸질 동네 중에 하나야. 그래요. 처음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냥. 사이트만 봐도. 이걸로 여의도 하나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저 빈 땅 활용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주택 존치되어 있는 것들이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네. 좀 획기적인 모습의 신축 아파트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한양 아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건 삼익 아파트입니다. 삼익 아파트. 이 아파트는 아주 크게 뭐 부각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네, 크게 부각할 건 없는데 당연히 재건축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네.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정밀 안전진단만 통과를 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스텝을 밟을 거냐라고 했는데 이 앞에 현수막 보니까 이건 희소식입니다. 그렇죠. 신탁 방식을 추진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갖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도 이제 신탁적으로 신탁사를 활용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도 어쩌면 신통기획으로 또 갈 수 있는 갈 확률이 수도 또 있어요. 있는 상황이네요. 아무튼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여의도에 저희가 몇 개, 한 10개 정도의 단지를 지금 10번째 정도로 오고 있는데 거의 한 3-4군데 정도는 신탁 방식으로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신탁 방식으로도 사업 진행을 바꿀 때들이 꽤 있다.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여의도의 특성상 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금력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죠, 이렇게 여유로우니까. 여유가 좀 있으시다 보니 이 신탁사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진행 속도에 좀 어떤 힘을 실어주고자 이런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언제 조합장 뽑고 언제 총무 뽑고 사무실 만들고 언제 해? 이게 또 특징인 게 이 여의도 시범 뭐 이런 한양 삼익 이런 데에 실거주 퍼센테이지가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투자자다. 거의 다 투자를 하신 분들이고 예전에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셨다가도 자금력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50년, 40년 된 아파트를 떠나서 좀 고즈넉하고 좋은 집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세를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주민 설명회라든가 총회라든가 할 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맨날 올라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기 귀찮잖아. 압구정도 비싸잖아. 말 비싸죠. 똑같죠. 왜냐면 압구정도도 외국에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 변호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있죠. 네, 여기도 아마 그런 게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신탁 방식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여기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관에 또 여기도 칠을 다시 한번 네, 진행을 이뻐요.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의외로 여기가 전체 여의도 아파트 단지 중에서 거래가 제일 없어. 신기하게. 아까 전에 위원님 뭐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민위원님 거래 내역. 아니, 거래 내역은 아니었고요. 아 그래? 네. 어떻게 뭐 채팅하신 겁니까? 아니, 총 평수가 특이한 게 여기는 단일 평수예요. 39평, 40평대로 총 360세대 4개 동. 최근에 거래 내역도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천원이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고, 왜 그럴까요? 비싸서 그런 거죠? 비싸서? 매물이 없는 거 아닐까요? 매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여기가, 특수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는 학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조금 역하고도 멀고 네. 여기가 요 지금 요 블럭이 역하고도 멀고 학교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어요. 한강변도 아니고. 네, 입지가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좀 다음에 또 갈 아파트 중에도 거래가 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입지가 뭐 여의도가 다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의도 안에서도 등급은 분명히 나눠지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조금 거래가 조금 거래성이 약하지 않나. 그럴 때일수록 그죠? 거래랑 물건이 하나 나오게 되면 또 금매로 나오게 되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부자 되는 길입니다. 투자의 어떤 정석이다. 네, 방금 찾아봤는데 최근에 실거래가 중에 40평이 한 23억 원대에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예. 네. 평당 5천 정도. 네, 같은 40평대 보게 되면 보통 25억, 27억, 네. 저기 역 쪽에는 뭐 30억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벌써 20억대 한 중반 정도. 네, 그래서 평당 6천 정도? 6, 7천 그 정도 형성이 되네요. 이런 재건축 사업을 투자를 만약에 눈여겨보실 때도 네. 이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재건축 진행 방식이 신탁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 조합 방식으로 갈 거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또 그냥 일반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랑 이 신탁 방식의 단지가 또 나눠져 있거든요. 속도전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신탁 방식의 단지들 눈여겨보셨다가 맞아요. 좋은 매물 있을 때 빨리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는 무조건 속도여야 돼. 무조건 속도여야 돼요. 이게 지금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기 그동안 때문에. 기다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10몇 년을 저 많이 기다렸는데. 기다렸어요. 요번 그 삼익 아파트에 대한 상황은 제가 좀 이거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가장 인기가 많은 데잖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여의도에서도. 오래됐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외관만 봐도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빨리 가죠. 네, 해 가시죠.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갑시다. 네. 이 서울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파트계의 시조새 이 시조새 같은 아파트거든요. 거의 60년, 50년 전에 네. 모래사장에 불과했던 그 여의도의 최초로 아파트를 준공한 바로 그 시범 아파트죠. 이게 시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새 분들이 들으실 때는 우리 일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분당의 시범마을이라든지 그렇죠, 뭐 시범마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서울시의 시범입니다. 서울시 왜냐면 시범이고 여의도를 그때 당시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잖아요. 토목공사를 진행해가지고 택지를 분할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모래사장이라서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 거야, 건설회사에서. 여기 그래서 뭐가 있다고 어떡해. 여기 들어 사느냐. 이게 몇 세대예요, 여기가? 1584세대입니다. 1580세대짜리 대단지잖아요. 네. 이거 공기가요, 공사 기간이 1년 1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야, 그래도 아직 멀쩡하네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기술력 하나는 그때도 대단했던 게 네. 아니 1971년 준공이에요. 1970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13개월 만에 완공이 된 아파트인데 50년이 넘게 버티고 있는 거야. 71년 이후로 이제 그 비슷비슷한 연배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이제 저희가 맨날 그 용산에 가면 얘기하는 중산 시범 아파트. 시범. 7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리고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죠. 그리고 그 중산 시범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네. 이촌 시범 아파트라고 또 있습니다. 옛날 철도청 노동자들을 위해서 네. 이제 그 노동자 숙소식으로 마련해 놓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1971년, 72년에 똑같이 지어진 상태로 그대로 존치가 돼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신통기획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됐고, 네. 최고 높이 네. 65층. 65층. 총 2,500세대까지.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집주인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냥 맡겨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방식으로 선정이 됐고 한국자산신탁에서 신통하고 결합해가지고 아무 잡음 없이 빨리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잠실 주공이라든지 지금은 없지만 둔촌 주공 아파트라든지 얘네 다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더 늦게 태어난 친구들은 벌써 새 아파트가 된 애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80년대생들이 새 아파트가 됐어요. 지금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좀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야, 70년도 극초반이죠, 진짜로. 네. 71년에 준공이라고 하면 50 지금 횟수로 5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떼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네. 해드려야 되는. 이게 왜냐면 아파트가 도로가 되겠네. 쭉 연결이 돼가지고 얘네들도 새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70년대 애들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70년대 애들을 빨리 내보내고
80년대에도 그리고 나서 1기 신도시도 해야 되고 2기 신도시도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좀 상징적인 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범 아파트 71년짜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저거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63페이지. 바로. 바로 앞에 63빌딩 있어요. 저것도 80년대지. 저것도 80년대니까. 저것도 꼭 재건축을 해야 되겠네요. 달려라 한이 나올 때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85년 그 정도에 아마 준공됐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딱 보였습니다. 저게. 아, 그리고 저게 엄청 눈뽕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심하잖아요. 네. 금색이라서. 저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일부러 금색으로 하라고 시킨 거래잖아요. 근데 8688 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그때 상징성을 그랬었죠. 또 부여하기 위해서. 와,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는 네. 이게 한 65층까지 간다 그러는 거죠? 65층. 최고층이 바로 아마 63빌딩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층고가 좀 높고 이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층고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65층까지 짓는 아파트가 위치할 곳이 바로 여기 그래요. 63빌딩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시범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대 앞에는 우리가 신통계획이다 보니까 또 기부 체납해야 되는 것들이 좀 네. 있잖아요. 그죠? 공원 그 공원 뭐 한다고 만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냥 단지 주거지로 봤었을 때는 입지가 뭐 환장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업무 시설은 뭐 다 가까우니까 고만고만하지만 일단 지하철역이랑 좀 멀고. 멀고. 단지 얘의 최고 장점이라는 거는 대단지에 대단지에. 전 세대가 아니면 많은 세대수들이 한강뷰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한강뷰를 보는 것도 어떤 데는 북쪽으로 봐야지만 한강 보이는 게 있고 어쩌고는 뭐 남쪽으로 봐야 되는 게 있지만 가장 지금 뷰값으로 최고치로 할 수 있는 용산과 강남을 한강변에서 쫙 볼 수 있는 그 뷰가 있는 그 데가 우측편 제일 끝에 있는 거죠. 여의도의 우측편 제일 끝에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죠.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공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파트 사이사이 보게 되면 철골이 지금 돼 있잖아요. 이제 보강을 해 놓은 거고 예전에 지금은 내진 그 내력벽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기둥을 이제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그다음에 뭐요 층간 소음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싸움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막 현수막에다가 막 빨간 글씨 넣고 뭐 무너져야 재개발 재건축해 줄 거냐 뭐 녹물 먹어봐라 박원순 막 이런 게 나왔던 거거든. 진짜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현수막이 그대로 존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싹 뜯어지고 딱 쓰러졌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냐? 우리나라의 굵직한 시공사들이 전부 다 나 좀 시공하게 해주세요. 아, 이거 나 좀 해주세요. 막. 역대급 수주전이 펼쳐질 현장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얼마 주거 환경이 참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요즘에 이 금액 갖고 여기 지금 얼마예요 지금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게 40평대 기준으로는 한 32억, 33억 정도? 30억이면 차를 어떻게 이렇게 놔둬요 솔직하게. 20평대 24평이 한 19억 정도 되고. 지하에 차 딱 대고 그냥 거기서 마트에서 장 보고 여기 이마트도 근처에 있잖아. 장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3도심 중에 메이저 도심이야. 시간 되시면 시청자분들도 주말에 한강 시민공원 오시거나 63빌딩 오실 때 차 잠깐 파킹해 놓고 아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여의도의 최고급 아파트구나. 이제 여기는 없어지고 진짜 전 세계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참 웃긴 게 향후 몇 년 동안은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이 자리에 다 공사판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향후 한 4, 5년, 길게는 6, 7년 동안 계속 공사판, 타워 크레인, 터파기 이런 여의도가 것들. 완전히 공사장으로 변모하겠네요. 네, 주거지는 전부 다 공사판이 될 앞으로 거니까. 10년 동안은.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서울시장이라고 하면은 순환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개 이상에 대한 허가는 안 내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공사하게 되면 여기 업무시설 단지 얼마나 불편해. 그렇죠. 그잖아요. 다 차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지역만큼은 예전에도 최고 입지였고 앞으로도 최고 입지가 되고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대한민국의 1%. 1%가 뭐예요? 0.1%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기서 신속 그런 통합으로 거죠.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네요. 네. 빨리 진행될 곳이고. 하여튼 뭐 축하드린다는 거 말밖에 할 수 없어.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그죠? 한 곳이. 핫한 곳을 한번 왔고요. 바로 이제 옆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바로 은하 아파트. 은하 맨션이라고 하죠. 네. 은하 맨션. 은하 맨션인데 네.
어디선가 봤던 거, 우리가 아까 전에 들렀다 온 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삼익 아파트랑 그냥 층수도 같고요. 그래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네요, 진짜. 중복 연도도 같고 세대수도 똑같습니다. 네, 세대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평수도 똑같고 이거 세트인가요? 쌍둥이 쌍둥이에요. 아파트인가요 진짜? 아마 같은 시기에 누가 같이 설계를 해서 시공사만 나눠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했던 거라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별 큰 차이는 없다. 네. 매매가도 거의 똑같죠? 매매가도 똑같습니다. 39평 네. 22억대에 거래가 됐다고 제가 볼 합니다. 때 아니 이게 이렇게 보니까 부지 면적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파트 배열 자체도 똑같네요. 배열도 똑같아. 이거 지금 이거 우리 피디님 한번 좀 쫙 찍어주면 좋겠지만 바로 옆에 삼익 아파트 보이지만 아니 진짜 똑같아요. 네, 단지 배열부터 그죠? 부지 면적부터 어. 세대수, 층, 동수, 면적, 동수도 같고 동수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삼익 아파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병세권이네요. 병세권 바로 바로 뒤에 여의도 성모병원이 성모병원이 있고. 있고요. 그래요. 유명한 병원이 있고. 그리고 속도가 조금 다르죠. 아, 그렇습니다. 삼익 맨션 같은 경우는,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과를 받아놓은 상황인데 네. 이 은하 맨션은 예비 안전진단만 통과한 상황이라서 근데 어차피 똑같이 짓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뭐 통과하는 건 전혀 문제 없죠. 그것도 웃기죠. 그렇죠. 네. 저기는 정밀 통과했고 여기는 예비만 통과했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똑같습니다. 여기 소유자들이 급하지가 않은가 보다. 좀 느긋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아파트 보면은 그냥 한번 가면 보죠.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냥 똑같아. 같은 단지 같은데. 이것도 통합적 건축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왜냐면 같은데. 대지 지분은 비슷할 것 같아. 고만고만할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모집 공고를 최근에 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서야. 야, 그러면 나 통합적 건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블럭 내에서 이게 여의 나루역에서 여의도 가장 동 끝에 쪽까지 있는 것 중에 제가 마지막 끝에 있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제 동남쪽 최하단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이게 만약에 세대수를 합치게 되면은 세대수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아, 그래요? 삼익이 320세대, 은하맨션이 360세대인데 그래도 대가면서 대지 면적은 고만고만하니까 고만고만할 것 같고. 대지 지분은 비슷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해관계도 좀 풀기 좀 쉬울 것 같고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시범 아파트에 대응할 정도 능력이 된다고 하면 통합적 건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시범 같은데. 아파트에 대응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합친다고 나와 했을 있는 때. 용적률도 같아요. 256%.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똑같은 쌍둥이 단지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파크원, 브라이튼, 공사장, 아까 전에 들러왔던 아파트 단지들. 삼익하고 은하 맨션은 구분이 없어요. 바로 그냥 네, 바로 연결되는 단지 구분도 길로. 없습니다. 단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저 나무가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나무 말고는. 가려져 있는 거랑 저 네. 중간에 차가 넘어가지 못하게 방지턱 아, 같은 거 이럴 하나. 줄 알았으면 저거 찍으면 같이 찍으고 그랬네. 괜히 돌아왔네. 이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왔다가 저 아. 위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시범 화장대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왜냐면 화장대로 우리는 저게 올라왔잖아요. 난 저게 더 궁금했으니까. 우리 시범 형님이 궁금했으니까 그랬지. 지금 1시간 지나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똑같은 단지를 또 찍고 있는 거야. 여기 요 다리 하나, 요 턱 하나 삼익. 올라가면 삼익이거든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네. 그죠? 아, 여기 똑같은데 뭐. 가격도 똑같고 네.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아. 네, 큰 차이는 없다. 네. 지금 감나무가 있네요. 여기는 감나무가 없고 저기 감나무가 그 있어.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럼 여기가 더 비싸겠네요 아파트 단지가. 감을 따먹을 수 있기 아, 그래요.